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올해부터 전면 확대됐지만 졸속 추진 탓에 교실도 부족하고 교사도 부족해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이 소득이 적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후보 예정자로부터 15,000원짜리 저녁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에게 30배가 넘는 4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참외의 고장 성주에서 참외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참외 작황 수준과 가격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이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확대 개편하기로 한 주거급여 제도 역시 주거 취약계층을 돕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 준비생인 28살 김모 씨는 주택가 3층에 한 칸짜리 월세방에서 삽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비교적 싼 방을 골랐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는 김 씨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한 달 한 60 정도를 버는데, 그래서 방값 20에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이래저래 25만 원이 다 빠지거든요. 근로소득자 1,577만 명 가운데 김 씨처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서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가 515만 명, 대구와 경북에서도 각각 20만 명이 넘습니다.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 공제 방식으로 한 달치 월세를 돌려주기로 했지만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한 주거급여 제도 역시 효과가 불투명합니다. 4인 가구 월소득이 173만 원 이하일 때 월 평균 11만 원을 준다는 것인데 대상이 73만 명에서 12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받던 주거급여에 비해서 대상이라던가 금액적인 면에서 거의 늘어나다고 보기 굉장히 힘든 수준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0% 선이라도 일단은 가지고 난 다음 민간 시장의 변화라든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그때 가서 주거급여라든가 필요한 이렇게 주택 바우처 제도라든가. 정부가 서민 주거를 안정시킨다며 잇따라 내놓는 주택 정책이 포장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 교실이 전면 확대되면서 학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 교실의 문제점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 개학 일주일이 지났지만 돌봄 교실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1,800만 원을 지원받아 교실 한 곳을 늘렸지만 기자재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초등학교도 공사용 자재가 쌓인 채 새 교실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3월 7일 기준 대구 초등학교의 10% 이상인 24개 교가 이처럼 공사 중이고 이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돌봄 교실 확대는 대통령 핵심 교육 공약이라 교실은 급하게 늘려야 하는데 예산은 지난달 7일에야 배정돼 준비 과정이 부족했던 겁니다. 지난해 대구의 돌봄 교실은 225개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돌봄 교사는 전혀 확충되지 않아 교사 한 명이 교실 2개를 맡아야 할 형편입니다. 정말 아쉬운데 선생님은 한 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와야겠지. 사람이 와야 되는 그게 지금 이용 학생은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정부는 시설비만 지원하고 인력 충원이나 운영비는 교육청에 맡겨버려 앞으로도 파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라고 정부는 내후년까지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무상 돌봄 교실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시행 초기 부실 운영을 인정하며 교육부 점검반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농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할 돈이라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김병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경주시는 천북면 희망농원을 중심으로 55만여 마리의 닭을 살처분해서 매몰했습니다. AI 양성 판정을 받은 닭을 살처분하면 시중 가격의 80%를 보상해줘야만 합니다.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보상비는 마리당 10,000원 안팎. 이 가운데 80%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나머지 20%는 도가 6%, 시가 14%로 나눠 분담합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7억 원이 넘는 보상비를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물론 앞으로 사태가 더 악화되면 비용 부담은 그만큼 증가합니다. 더구나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매몰 비용은 전액 경주시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가 80%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살처분 비용은 시에서 일체 부담하기로.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역비도 보상비 못지않게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이 지금까지 지출한 방역비만 해도 40억 원을 넘었었습니다. 또 피해 농가에 지원되는 생계 안정자금의 30%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분담해야 합니다. 경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AI 발생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정부가 개발 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부가 시가지에 가깝고 주거 외에 수요가 있을 때만 용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해 지역에서는 대상지가 극히 적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개발 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하기로 했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도 정부가 개발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지만 대구 경북에는 대상 지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녁 한 끼 얻어먹었는데 47만 원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유권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6.4 지방선거 후보 예정자로부터 15,000원짜리 저녁을 얻어먹은 주민들에게 선관위가 4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9일 저녁 예천 군수 선거 후보 예정자인 53살 김모 씨를 위한 모임이 예천 모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 씨와 지지자 3명 그리고 예천 12개 읍명당 1명씩 등 모두 16명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같은 제보를 받은 예천 선관위는 음식물 제공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지를 당부한 이 후보 예정자 김 씨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천군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받은 지역민 12명에게 모두 56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한 끼에 15,000여 원짜리 밥을 먹고 30배인 46만 8천 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된 것입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또는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선거 기간 전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 기부 행위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경북 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때도 예천과 봉화에서 주민들에게 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선거 때마다 불법 선거 운동 사례가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오늘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에 구미을 지역구 김태환 의원, 부위원장에 안동지역구 김광림 의원이 임명되는 등 국회의원 4명, 여성 5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주호영 시당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구성하려고 했지만 시도당 위원장이 겸임할 수 없다는 지침에 어긋나 새로운 안을 마련하고 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종중등 지인들로부터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비용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전 문경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 자금 수수가 정치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종친 지인이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 1억 4천여만 원을 기부받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참외 주산지 성주에서 참외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작황도 가격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참외 출하 현장을 박재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흰 줄무늬가 선명한 큼지막한 참외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첫 수확에 나선 부부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시간 없이 수확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세도 잘 받아야 되겠죠. 1년 농사니까 저희도 뭐 밥벌이니까. 일단 소비자들 입에 맞게 이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주군 전체로는 예년보다 20일가량 빠른 지난 1월 말에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 덕에 수확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 지난달까지 예년보다 낮았던 참외 가격은 최근엔 10kg짜리 한 박스에 산지 가격 6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 예년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도 가격에 비해서 약 한 박스당에 한 2만 원 정도 가격이 낮게 형성돼 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물량도 약간 조절이 돼서 작년 수준에 가까운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생종은 맛이 없다는 인식과 달리 제철 참외 못지않게 당도가 뛰어나 상품성이 예년 못지않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성주 참외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돼 오는 9월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붕괴 사고로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은 건축 허가부터 엉터리였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것처럼 공문서를 변조해 체육관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는 건축 허가 단계부터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리조트 시공사인 마우나오션 개발의 오모 팀장은 용역업체 대표 48살 박모 씨와 짜고 건축 허가가 나지도 않은 체육관을 마치 이미 허가를 받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담긴 공문서를 복사한다는 핑계로 공무원 이모 씨로부터 받은 뒤 슬쩍 체육관 신축 서류를 끼워 넣은 겁니다. 결국 관광단지가 한꺼번에 허가되면서 건축 허가도 안 받은 붕괴 체육관이 허가받은 건물로 둔갑한 겁니다. 경찰은 오 팀장에 대해 공문서 변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 씨와 공무원 이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마우나오션 리조트의 체육관은 공문서를 변조한 불법 건축 허가에서 출발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대형 참사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붕괴 체육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강구조학회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처벌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가 경북형 창조경제 실현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과학기술 전략에 3대 가속기 클러스터 기반 첨단 산업 육성과 5세대 이동통신 거점 인프라 조성, 3D 프린팅 산업으로 미래 신산업 벨트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주력 산업 융합 엔진화 사업과 경주 실크로드 문화 대축전 같은 창조적 문화 융성 사업과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도 포함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문화방송 등 대구 문화방송 주주들은 오늘 주총 및 이사회를 열고 대구 문화방송 대표이사로 김환열 전 보도국장을 선임했습니다. 김환열 신임 대구문화방송 사장은 고령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9년 대구문화방송에 입사해 취재팀장과 편집부장, 보도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 신임 사장의 취임식은 이달 17일 대구문화방송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서구청에 교육발전기금 3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대구 염색공단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서구교육발전위원회에 3억 원을 기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청은 이 기금으로 열악한 서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복지 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지금 대구시와 구군이 실시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는 조사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고 최저 생계비를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며 동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늘려 발굴하는 복지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구시도 대구형 복지 안전망 대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의 신설법인은 모두 5,350여 개로 전년보다 1.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설법인의 평균 자본금은 9,500만 원으로 전년에 1억 3천만 원보다 줄었고 건설업과 도소매업 창업이 늘었습니다. 반면 부도업체 수는 87개로 전년에 96개보다 9.4% 줄어 1990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산하기관과 교육청 직원들이 경북교육 사랑카드 사용을 통해 복지기금 8억 4천만 원을 모아 학생복지 사업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2003년 경북교육 사랑카드를 도입해 매년 사용금액의 0.2에서 1%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복지기금 조성 규모는 지난해 7억 9천만 원보다 5.4% 늘었습니다. 대구대 설립자 고 이태영 총장의 장남인 이근용 이사가 종전재단과 뜻을 같이 한 일부 교수들로부터 2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최근 혐의 없음 처분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같은 교수들로부터 횡령과 배임 등의 이유로 고발당한 홍덕률 전 총장도 지난해 이미 혐의 없음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가 오늘 코레일과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직위는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하루 15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에 군인체육대회 개최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세계 각국의 군인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문경과 안동 등 경북 7개 시군에서 열립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4일 휴대폰 매장에 침입해 스마트폰 8대를 훔치는 등 영남권 일대를 돌며 32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103대, 시가 1억 1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17살 하모군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또 대형마트 등에 침입해 5차례에 걸쳐 25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17살 장모군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소치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